두 번의 암살 시도를 모면한 트럼프 후보입니다. 결정적인 장면이라면 이 총격, 피격 장면.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탄이 귀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고도 저렇게 주먹을 불끈 쥐어든 이 세기의 사진일 겁니다. 잠깐 그 화면 보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There was blood pouring everywhere, and yet, in a certain way, I felt very safe because I had God on my side. I felt that. 저렇게 공화당 전당대회 말고도 본인이 수락연설에서 뭐라 그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신이 본인을 살려둔 이유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신이 날 살려둔 거 아니냐라는 저 총격과 피살 위협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아까 신이 살려준 데는 이유가 있다. 감사합니다. 저 얘기가 결국 그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라고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 1946년생입니다. 78살. 이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을 제치고 미국의 최고령 대통령이 된 건데요. 그의 거친 발언들은 사실 유세 마지막까지 이어졌습니다. She's a crooked person. She's a bad person. Evil. She's an evil, sick, crazy. Oh, no. It starts with a B, but I won't say it. I want to say it.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of the people that live there. 전직 하원 의장 펠로시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격투기 선수와 스파링, 링에 올라가야 된다고 했고 이민자가 첫 번째 TV 토론 때 개와 고양이 잡아먹는다고 했고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비한 트럼프 후보 쪽 찬조 연설자도 있었고요. 이런 갖가지 구설에도 헤아릴 수 없는 구설에도 이 트럼프 후보의 매력과 그 스토리텔링에 일단 미국 시민들이 넘어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이 있죠. 사실 저러한 용어들이 정치에 등장한다든가 아니면은 대선 후보 자격으로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 지지층에서 듣기에는 어렵지가 않아요, 단어들이. 쉽고 그다음에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떤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잘 먹혀들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해리스를 상대로 계속했던 전략, 대선 전략이라고 하면 심리전이었어요, 사실은. 정책 대결은 어떤 뭐 경제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경제를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강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경제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다 할 것이다. 김정은 얘기 나온 것도 사실은 그런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굴복시키는 강한 지도자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 타국을 상대로도 이익을 쟁취하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거고요. 그런 강한 지도자상으로 다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층에서는 지지층 중에서도 일부는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는 도저히 지지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반심한 그룹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강한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친 입이 외국을 상대로는 강한 지도자가 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푸에르토리코 그 출신 연예인들도 트럼프 후보 맹 비난했고 그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에서 타이티였나요? 그때 이민자 개 고양이 잡아먹는다고 했다가 팩트체크 앵커가 직접 했는데 그 반 센터장님께 질문 하나 더요. 이런 얘기에도 지난번보다 이른바 비백인들의 지지가 높아졌다는 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경제가 미치는 영향, 물가가 미치는 영향이 아무리 그렇게 거친 말을 하거나 일반화하고 누군가를 악마화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네요. 다시 한번 돌이켜봐도. 일단은 기득권층이 아니라 비기득권 측면 입장에서는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다고 하면 당장 배고픈 배를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중요한 방점을 찍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미국이
가치를 추구하냐 물질을 추구하냐라는 기로에 봤을 때 가치라는 것을 내려놓고라도 물질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위기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 이유는 예.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승리를 해서 전후 질서를 경제 질서, 그다음에 안보 질서, 군사 질서까지 미국 주도로 다 만들었어요. 예. 근데 중국의 부상, 그다음에 러시아의 도전으로 해서 약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강한 지도자 없이 지금 마지노선마저도 붕괴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있고 그러면 외국하고의 상대는 외국하고의 상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그 점을 트럼프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은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 그 세금 낼 돈을 관세로다가 충당해서 여러분들 배부르게 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게 귀에 쏙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트럼프 후보가 애초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TV 토론 때는 당신 나보다 나이 많지 않냐는 고령 이슈로 많이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이든 현 대통령을 제치고 최고령 대통령이 된 셈인데요. 관련해서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He took none. I'd like to see him take one, just one, a real easy one. Like go through the first 5 questions. He couldn't do it. We have to guard the United Nations, which meant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who's basically trying to kill me. We should expect in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round having the ability to actually exercise good judgment. We know that he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do the job. 1946년생, 78살. 두 번째 징검다리 대통령이 됐고요. 일단 대권 도전을 3번 했는데 2번 당선된 셈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 부자. 예.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고령 바이든 대통령이 낙마했던 결정적인 건 이제 TV 토론 때 이제 기억력, 인지 능력이었는데 사실 트럼프 후보도 이걸 만만치 않다고 민주당이 공격했지만 이것 또한 잘 먹히지가 않았어요, 김열수 교수님.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7일 날 바이든 대통령하고 TV 토론을 90분 동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TV 토론을 보면서 어떤 텔레비전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같이 끝나자마자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래도 한 60분 정도는 잘 방어를 하고 그래도 이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공격할 건 공격하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뒤 30분 동안은 이제 완전히 망쳤다고 보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력을 물고 늘어졌거든요. 맞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결정타를 먹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저기 나오는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못지않게 인지력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관계 없이 진행됐는데도 강경은 완전히 흥분됐다. 이란을 북한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양들의 침묵을 입술의 침묵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체력적으로 나이 차이는 뭐 서너 살밖에 안 나지만 훨씬 더 강건하고 건강하다라는 하는 것을 인식을 다 하게 된 거예요. 예. 해리스 후보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해야 되는데 그 인지력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한 것이 하나의 패인 요인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 판비치스에 있었던 수락연설 때 화면 잠깐 나왔지만 그동안 유세 당시에 멜라니아 여사에 대한 그 공식 활동은 비교적 없었었거든요. 화면을 잠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퍼스트레이디가 됐기 때문에 멜라니아 여사가 저렇게 아들과 함께 등장했던 모습 또 앞으로 여러 왕성한 활동을 할 텐데 그동안은 잠시 공식 활동에 주춤했던 멜라니아 여사도 이제 다시 한번 트럼프 후보 곁을 책임질 테고요. 또 하나 트럼프 후보와 함께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러닝메이트 벤츠 부통령 후보도 여러 거친 말하면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화면을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We're effectively run in this country by a bunch of childless cat ladies who are miserable at their own lives and the choices that they've made. And it's just a basic fact. You look at Kamala Harris. 저렇게 고양이 키우는 반려묘 키우는 사람들 비판했다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텔리 스위프트가 본인 고양이 사진 올리기도 했었는데 저 부통령 후보도 사실 여러 막말 이런 구설이 있었는데 어쨌든 또 최연소 부통령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벤스 부통령 후보는 우리가 처음 지명됐을 때부터 이제 힐빌리의 노래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아주 이제 가난한 집에서 백인 가정인데 그 쇠락해가는 이 러스트벨트에서 자라난 백인의 뭐 대표적인 그런 대명사 같은 인물로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러스트벨트가 성적이 좋았습니다.
펜실베니아도 이겼고요. 예. 제가 보니까 대부분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벤스 부통령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권에서의 위상도 꽤나 높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저런 이제 막말이 몇 번이 있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안정적인 인물로 보이고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이 벤스 후보가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인물이고 기업에 대한 증세에도 찬성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가들이 트럼프보다 벤스를 이제 더 우려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 트럼프 정권에서 조금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좀 더 정부의 안정성, 행정부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그런 기대를 나름대로 저는 해봅니다.